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 김병헌입니다. 7월 11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약자 어르신을 위해 디지털 사용 환경 개선에 나선 서울시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커피 한 잔을 사는 것부터 교통,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에선 이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버거워 디지털 환경에 소외되는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5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무인 단말기를 이용해 본 사람은 45.8%에 불과했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필요가 없어서,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 등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은행, 영화관 등 기업, 어르신, 장애인 등 관련 기관과 손잡고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합니다. 신한은행, CJ, CGV 등 기업과 함께 디지털 약자의 의견이 반영된 무인 단말기를 개발해 연내 선보일 예정입니다. 큰 글씨와 쉬운 언어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 사용자 환경을 최대한 단순화하는 식입니다. 또한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 무인 단말기 이용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모두 무인 단말기 앞에서 조금씩 기다리자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캠페인도 시작합니다. 편의점, 미디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생활 현장으로 찾아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디지털 약자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디지털 안내사 100명을 선발하고 이달 말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동묘역, 제기동역, 연신내역 등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을 주요 거점으로 순회하면서 무인 단말기 활용법과 간단한 스마트폰 이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11일 시청에서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행사를 갖고 디지털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 협력 네트워크인 디지털 역량 강화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협의체는 어르신,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디지털 약자들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약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게 됩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대한노인의 서울시 연합회, 서울노인복지센터,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니어클럽협회,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등 7개 기관과 신한은행, CJ, CGV, 롯데세븐일레븐, KBS 미디어, SK텔레콤, 에이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협의체는 이날 출범을 시작으로 디지털 약자 친화적인 무인 단말기 개발, 디지털 약자 배려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디지털 기기 체험형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첫째, 신한은행, CJ, CGV와 함께 어르신, 장애인 단체 등의 자문회의를 거쳐 디지털 약자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무인 단말기를 개발합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큰 글씨와 쉬운 언어를 적용한 시니어 고객 맞춤형 ATM 기기를 출시하는 등 고령자 친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공과금 납부기기 등 은행 내 타 기기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CJ, CGV는 올 하반기 디지털 약자 친화 무인 발권기를 시범 적용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무인 발권기를 활용해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기기 사용과 연계한 영화 예매 행사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 무인 단말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두를 배려하자는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대시민 캠페인을 연말까지 펼칩니다. 롯데 세븐일레븐의 편의점 디지털 매체, KBS 미디어 전광판, 지하철역, 미디어 보드 등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서울을 넘어 전국적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키오스크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신한은행과 CJ-CGV에서는 연말까지 디지털 약자존을 만들어 무인기기를 사용할 때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셋째, 디지털 기기를 학습한 후 패스트푸드점 등 실제 현장에 가서 체험까지 해보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온 동네 1을 체험을 실시합니다. 월별로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7월에는 지도 앱과 영화관 웹 이용법을 배운 뒤 영화관에서 직접 예매 후 함께 영화를 보는 에듀버스 시네마가 진행됩니다. 온 동네 1을 체험은 SK텔레콤, 에이럭스와 6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도 앱을 활용해 덕수궁 주요 지점을 찾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실제로 주문을 해보는 등 실생활과 연계한 교육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한 교육생은 식당을 가거나 커피를 먹고 싶어도 이런 방법을 몰라 사용을 포기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배우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온 동네 1을 체험은 시민 누구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안내사 100명을 이촉했습니다. 디지털 안내사는 이날 이촉식 이후 2주간 교육을 받은 뒤 25일부터 현장에 투입됩니다. 연말까지 어르신 생활 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주요 지점을 순회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바로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안내사는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소개하고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캠페인을 홍보하는 업무도 같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면서 그 이면에 디지털 소외계층이라는 새로운 약자들이 많이 생겼다며 서울시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어떠한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해서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연금 담보 설정 방식 변경 소식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주택연금 담보 설정 방식을 저당권 방식에서 신탁 방식에서 저당권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달 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고객은 가입 시점에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두 가지 중 한 개의 담보 설정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한 번 선택한 담보 설정 방식은 그동안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신탁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반대로 최초 가입 시 신탁 방식을 선택한 고객도 저당권 방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전환 처리 기간 동안에도 기존 연금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 매달 받던 월 지급금 또한 변동되지 않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6월 도입한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적 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되며 해당 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고령층의 노후 생활 대비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도와 관련한 사전 유선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유선 상담 이후에는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지사 등 지정된 장소로 방문해 정식 상담 후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공사 관계자는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면 주택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시 신탁 종료 절차로 인해 자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저당권 방식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 변경하기 전에 자녀 등과 상의해 보길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의 특정 담보 설정 방식을 선택했더라도 고객이 처한 사항에 맞춰 언제든지 담보 설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가입 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도 소식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도내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방역 업무 지원이나 치매관리 사업 고유 업무 병행 등으로 지친 종사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시간을 제공해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의 정신건강은 도민들에게 양질의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꼭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 완화와 더불어 종사자들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원예, 아로마, 요가, 심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치매 안심센터별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는 참여 의사를 밝힌 도내 치매 안심센터 24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곳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항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안심센터 종사자들은 새로운 경험과 잠시나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동료 직원들과 함께 활동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는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장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이 이번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존감 회복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